조선왕조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는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개그맨이 역사 옛날에 속에 등장하죠. 역사에 있다고요? 먼저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때 보면 안 돼.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꼭 들춰보고 싶거든요. 원래는 안 되지만 혹시 또 이제 훔쳐보거나 원래 본 왕은 없었을까요? 네. 굉장히 청요직이어가지고 요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폰만 잃지 않으면, 역사를 잃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시 쓴다라는 거죠. 문화유산 알려줌. 안녕하세요. 왠지 90도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야, 굉장히 그 약간 교수님 포스를 풍기시는 분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아니고요. 기자입니다, 기자. 오!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기자니까 언론계 기자니까 뭐 나름대로 사실 저 같은 직업은 좀 두려워하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노상방뇨라도 한번 잘못하면 네. 하루 기사로 바로 되니까. 저는 이제 사회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건 사회부가 할 아니세요? 일이었고, 예, 그 문화부에서 이제 역사 담당 그 기자입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역사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저는 사실은 체육부에 있다가 갑자기 문화부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당시에 폭납토성 보존 문제가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네. 정말 그래서 막 잘 모르지만 기사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고고학자 만나서 또 기획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학원 졸업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제 역사 전문 기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쉬운 얘기인데 역사는 약간 재미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어유 재미없게 우리가 맨날 암기 과목으로 배워서 그러는 거고요. 사실 우리 역사를 이야기로 배우면 재밌는데 혹시 김대원 씨 그 개그맨 열전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 개그맨이 옛날에 역사 속에 등장하죠. 주인공. 역사에 있다고요? 예, 예. 그 사기에 보면 개그맨 열전이라고 해서 골개 열전이 나오는데요. 군주의 옆에서 이제 물론 웃기기도 하지만 군주의 잘잘못을 이렇게 풍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옆에서 딱 있다가 군주가 불러가지고 이제 웃기는 얘기도 하지만 뭐 그런 풍자 얘기도 듣고 이런 식으로 했죠. 야, 갑자기 역사가 재밌어질라 그래요. 네, 저도요. 그때 당시 그러면 개그맨 분들은 뭐 지방 행사가 잡히면 네. 왜냐면 지금처럼 차량이 없으니까 한 달 전에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호랑이한테 좀 잡아먹히면 행사 빵꾸 나고 막 이랬겠네. 네. 뭐 벌써 꿀잼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수업을 뭐 한번 진행을 해주시죠. 네, 저희 두 학생들 데리고. 그 여러분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우리나라 기록물이 몇 건 정도 등재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저는 그 우리나라가 특히 네. 이제 조선 이후로는 예. 기록을 굉장히 잘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전 여러 건 뭐 최소한 5건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5건 너무 적고요. 16건이 들어가 있는데. 아, 제가 대답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대본을 미리 봐서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지금. 오늘 이 대단한 기록물 중에서도 조선왕조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나요? 조선왕조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는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그 박시백 씨가 만화책으로 예, 예. 출판을 하셔가지고 그게 집에 다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요. 대중화에 상당히 도움이 예. 됐죠. 그리고 예. 그 예전에 고우영이라는 또 만화가가 계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도 조선왕조실록을 만화책으로 또 이렇게 내주신 덕분에 저는 사실 만화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 책을 다 구입해서 지금 그렇죠. 예, 그런 읽었습니다.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 실록 같은 경우는 태조부터 철종까지 철종 이후는 안 된 건 왜 그러신지 아세요? 아 그게 어떤 일제 침략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지 일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그 실록을 만든 그 시대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조선의 역사를 연월일식으로 해서 이제 기록한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량은 888쪽, 1893권 5,400만 자, 굉장히 많죠. 경제, 사회, 문화, 천문, 풍속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해서 조선 사회의 재반 모습까지 포함돼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록은 임금이 승하하면 그 다음 때의 여러 사초들을 모아가지고 그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기록관이 이제 일거수일투족, 왕의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한 일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 초부터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현재는 1623년 인조 1년부터 나라가 망한 1910년까지 그때까지가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것은 288년간 3,243책이고요. 문자량으로 따지면 2억 4,300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기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다. 진짜 많네요. 어제 봤는데 조선인왕조실록 같은 거는 한 권의 두께가 한 1.75cm가 넘게 된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893권이라고 하면 이게 쌓아놨을 때는 32m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한 13층 정도 빌딩 되는 높이의 그 기록 문화유산인 거죠. 그런데 승정원 일기는 그렇게 양이 많은데 왜 288년 거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전란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이 외병이 궁궐을 불태웠거든요. 아, 이 나쁜 예, 놈들이 그러니까 그 이거. 궁궐 불태우는 과정에서 모든 보물 또는 문헌 이런 게 이제 사라진 거고 그다음에 그 월실록은 뭐 한 4부에서 5부 정도 만들어서 4대 사고 5대 사고 이렇게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승정원 일기는 워낙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름이나 한 달 만에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4대 사고 5대 사고에 한 게 아니라 승정원이 있는 옆에 문서고에 이렇게 한 부만 남겨뒀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불에 타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없어졌죠. 그게. 그리고 궁금한 게 실록이 있는데 굳이 승정원 일기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진짜로. 왜 두 개를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실록은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임금의 잘잘못도 들어가야 되고 또 신하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록은 절대 열람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러면 뭘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정원 일기를 열람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도 갖게 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정책을 할 수가 있었죠. 아, 그러면은 이 임금 입장에서도 승정원 일기에 되게 의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자주 이렇게 들춰보게 되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판례나 법전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참고용으로 자주 열람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참고를 해갖고 문제가 될 만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승정원 일기 역시 사초의 하나인데 비밀리에 소장하고 누설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은 아무나 돈하게나 본다. 보더라도 철저하게 누가 왜 어떻게 이걸 열람을 했다라는 걸 꼬박꼬박 기록을 하라라는 오, 당연하죠. 그런 명까지 내립니다. 지금 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절대 보면 안 돼.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꼭 들춰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보고 싶죠. 그 전대 왕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네. 원래는 안 되지만 네. 혹시 좀 이제 훔쳐보거나 몰래 본 왕은 없었을까요? 세종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태조실록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쭉 넘어가는 그런 실록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오. 그 양반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 건 뭐냐? 그 본분이 이제 세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영조 같은 경우도 밤에 신하들하고 독대를 한 거예요. 신하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격정적인 말을 막 오고 갔습니다. 그걸 다 사초에 적었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독대한 신하가 지워버려야 된다고 적어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그 사초를 지워버려요. 근데 전임 사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임금을 찾아와가지고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사피를 그런 식으로 굽힐 수는 없습니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그 대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뭐 실록보다는 아무래도 승정원 일기가 더 생생하고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얘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저기 지금 원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요. 네네네네. 1792년 윤 4월 27일인데 이때 경상도 유생 이우 등 만여 명이 유성안의 상소에 그 사도세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록은 그냥 상소 내용만 이렇게 담았어요. 이런 게 올라왔다. 예. 이렇게만. 근데 이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상소에 연명한 만 57명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날짜 승정원 일기는 90여 장이 넘는 정도. 와. 이름만 몇만 명이 이렇게
그 읽는데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그거를 쓴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네. 감동이에요. 네. 그 상소를 올릴 때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명을 한 사람들이 네. 몇백 년이 지난 지금 후대에 우리한테 자기의 이름이 여기 적힐 거라는 걸 그럼요. 알았을까?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보여주지 않나. 어디 그 만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이렇게 누가 나도 있는데 사진 찍으면 누가 내가 혹시 있나 하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사진 보면은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럼 승정원 일기는 그때 뭐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네. 그게 1차 사료로 쓰이는 거고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임금의 건강이라든지 심리 상태 기록이 자세한 거고요. 또 국왕의 동선 파악이 뭐 용이하죠. 왜냐하면 국왕이 주체가 된 행사들은 당연히 승정원 일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그 실록과 비교하면 그런 점에서는 천양지차인데 여기 사진을 보면 초상화를 보면 나오는데 1744년 8월 20일의 기록인데요. 임금이 임금의 초상화거든요. 두 폭을 내어 보이면서 말했다. 이것은 나의 40살 때 얼굴을 그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임금이 의정 및 예조판서와 상의를 해서 이 어용의 봉안처를 정했다. 이게 이제 실록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날짜 승정원 일기를 보면 다릅니다. 뭐라고 되냐면 만 51살이 된 영조가 10년 전인 40살에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가져와 신하들과 품평회를 연다. 뱀락천의 시에 나이 많은 형이 어린 아우를 마주 대하듯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조현명이라는 우의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10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으니 뭐 그 표현이 정말 절묘하네. 네가 참 잘 봤어. 야, 내가 이때만 해도 젊었구나. 라고 영조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등만이 안경 쓰고 보니까 자세히 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돌직구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의 용안이 옛날보다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아니 목숨을 내놓고 드립을 치신 것 같은데요, 신하께서. 그리쳤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생생하네요. 네. 여기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선시대 그 신하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했고 조심해야 됐고 자칫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대범했네요. 정말. 제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대범했죠. 네, 대범하네요. 우리가 신문으로 보면 이런 거죠. 승정원 일기는 취재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수첩에 우리가 막 적잖아요. 한번 얘기하면 적은 거. 그 정도의 수준이고 실록은 그 취재일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데스킹을 거쳐서 스트레이트에 일면 나가고 3면에 해설 박스가 나가고 이런 그 과정이 거친 게 2차 가공을 한 게 실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승정원 일기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웃기다는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막 웃음이 자꾸 나와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재밌어, 내용이. 진짜. 별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1736년 12월 25일이니까 사실은 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승정원 가주서 7급 공무원입니다. 임시직인데 그것도 남덕로가 그 임금을 옆에서 보살폈던 내관 2명하고 같이 이제 그 징계를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꼬리가 너무 길었다는 건데 왜 꼬리가 길었냐? 꼬리가 길었다고요? 예, 임금이 이제 남덕노라는 가주소한테 가서 좀 누구 좀 불러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남덕노라는 분이 문을 안 닫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관들도 빨리 가서 닫으면 되는데 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놈들이 말이야 완전히 뭐 임금을 춥게 만들었어요. 갖고 둘 다 셋 다 그냥 다 징계를 당하는 모습도 있었고 임금이 막 논평을 하는데 저쪽에서 막 시끄럽게 지들끼리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 방송이 막 그치, 하니까 네네.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시는 임금이 딱 부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다 도열해 갖고 이렇게 딱 뻣뻣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장 늦게 와가지고 도열한 신하들 틈에서 이렇게 막 천천히 걸어오고 이런 그런 모습 이런 것까지 이제 뭐 이렇게 적히고 또는 뭐 임금이 입지한 자리인데 뭐 졸았다든지 또는 어제 술 먹고 와가지고 임금이 막 이렇게 경연하고 막 이런 데서 뭐 술 먹고 주정은 안 하더라도 막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고 온 사람들 이런 모습들까지 전부 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절복통의 어떤 사건 엑스파일이 정말 이 승정원 일기에 전부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우리 영화 보면 항상 그 조정에서 뭐 경연을 한다든가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보면 항상 지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싶은데 지금 오히려 승정원 일기의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사람 사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승정원 일기의 장점이 또 있는 거는 일기의 앞부분에 날씨와 또 매일매일의 담당자 누가 썼는지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고 날씨도 보면은 이게 흐림 흐림은 뭐 그러면 비는 우
눈은 뭐 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비 온 뒤에 뭐 갬 이런 식으로도 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경우는 치구기에 이렇게 단 그런 그 치구량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과학을 하시니까 이 하루하루 288년간의 날씨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데이터가 중요한 게 지금도 일기예보는 어떻게 하냐면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기후라면 그리고 이런 지금 기상 상황이라면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뭐 50% 정도 비가 오더라 안 오더라 이런 거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간의 통계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28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모든 통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직 다 번역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만약에 288년간의 기록이 다 번역이 되면 아마도 기상학 측면에서 보면 논문이 수백 편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매일매일의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 분들 좀 속상하실 만한 게 사실 날씨 많이 틀린다고 좀 비판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기상청 체육대 옛날 비 왔다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요 자료가 딱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일기를 쓰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면은 뭐 한 달 후에 막 한 달 전에 뭐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매일매일 주소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거든요. 한 달 뒤에 한 달치 일기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일기잖아요. 날씨거든요. 네. 요즘은 그거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럴 그렇죠. 수가 못했었죠. 야, 너무 신기하고 생생하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승정원 일기가 훨씬 더 호감이 가고 네. 저도. 예, 이거를 두고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승정원 일기가 좀 더 저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하나의 예를만 들어보면은 네네네. 기록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본 그 네네네.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고전 DB에다가 방귀라는 걸 한번 키워드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160 몇 건이 이제 실록에 나오는데 네. 대부분은 뭐 이방기, 박방기에서 이름이 그렇게 방기인 사람도 이렇게 검색이 돼요. 딱 하나가 이제 방귀라는 표현에 선조실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 보니까 유군이라는 약방 제조가 임금이 막 약 먹고 이러는 막 진단받고 그런 자리에서 방구를 낀 거예요, 방귀를. 그랬더니 이제 그 사관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가로 열고 닫고 유군 가로 열고 닫고 감히 임금의 지척에서 방귀를 끼다니 이 참 이런 인사가 다 있나라고 비판을 살짝 해놓는 주석을 달아갖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군이라는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사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도 이 실록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실록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실록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승정원 일기는 임금의 동선이잖아요. 임금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지방 소식은 사실은 저 승정원 일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임금이 주재하지 않은 행사는 또 승정원 일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과학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1672년에 그 2월 9일인데 현종실록을 보면 운석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천군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처음엔 대포 소리 같다가 나중에는 우레 소리 같았다. 돌의 크기는 뭐 한 말 정도 했는데 무게는 36건이었고 색은 검풀렀고 형체는 거북이가 엎드린 것 같았는데 그 위에 짐승의 발자국 같은 흔적이 있었다라는 게 실록 기록이에요. 실록에. 네. 같은 날짜 승정원 일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임금이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만 그렇지. 나와요. 임금님한테 보고를 안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그 날짜를 보고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록이라는 게 매일매일 이게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실록도 그쵸. 굉장히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죠.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실록에 조금 더. 근데 이제 실록이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임금이나 신하의 단점, 그 잘잘못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가장 생각을.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잘못됐고 이 정치는 잘못됐고 이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예를 들자면 딱 하나만 들자면 그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 1604년에 이제 공신책록을 다 합니다. 공신들이 임진왜란 때 잘 끝났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도망가는데 수행했던 그런 뭐 마부, 내시, 그다음에 허준 같은 어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신으로 딱 합니다. 대신에 곽재우, 김천일, 고경명 이런 뭐 의병들을 하나도 안 주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사관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시나 뭐 마부나 어의는 임금 따라다니고 수행하는 거는 자기 고유의 업무지 않느냐. 해야 될 일이야. 아니 그런 사람은 왜 공신을 주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그런데 의병들은 뭐냐 이거죠. 자기가 진짜 일어나갖고 외적을 무찌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주냐라고 한탄하는 그런
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이 실록의 아주 굉장한 자랑이죠. 저도 사관들이 이렇게 좀 코멘트 다는 거에 대해서 막 네.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그건 생각을 뭐, 정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 임금조차도 이건 볼 수 없다는 게 보장이 네. 되니까 네.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거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이 뭐 승정원 일기라든지 실록이라든지 서로 함께 있어야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확실하게 아시는데 승정원 일기는 날것의 1차 자료다. 네. 그런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사가의 표편이라고 하거든요. 평가. 네. 그거를 이제 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보완 측면이죠. 서로 보완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 정조 때 무슨 세손 시절부터 이렇게 국정 전반에서 기록했던 그런 일속록까지 읽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역사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뭐 검색도 돌려봤다고 하셨었고 네. 어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에피소드들을. 예, 예. 그럼 그게 지금 다 번역이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실록은 뭐 번역이 돼 있는데 승정원 일기는 불행하게도 지금 1994년부터 이제 전문 번역가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벌써 한 25년간 그러니까요. 매달렸는데 지금 번역률이 25%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40년 이상은 사람들이 번역할 경우는 그게 걸린다 그럽니다. 네, 요즘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 뭐 갑분싸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넣어서 요즘 청소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꿀잼, 노잼 이런 꿀잼, 단어도 노잼. 좀 넣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200년 지나 300년 뒤에는 또 그게 또 역사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갑분싸라는 거죠. 내용이 있으니까. 아,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유행했다. 썼다. 그런 거죠. 그런 게 역사. 갑분싸가 무슨 뜻이지 하면서 예. 또 200년 후손 그리고 또 연구하고 분싸 막 이런 거지 뭐. 갑자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거 너무 번역이 늦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든가 한국 정보화진흥원 이런 데서는 이제 AI 네. AI까지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얘기를 나누다가 제일 궁금한 게 이 그 시절에 뭐 타자기도 없었고 당연히 노트북은 없었겠죠. 그리고 녹음기도 당연히 없던 그 시절에 그 수많은 기록들 그거를 받아 적었다라는 그 사관 그 분들 극한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임금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임금이 약간 좀 안 적었으면 좋겠다 쳐다보는데 눈치 보는데 계속 적어야 되고 그 대립각. 아, 저는 임금이면 싫었을 것 같고 반대로 제가 사관이었어도 미움받는 자리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두 분은 그 사관 어떤 그 인물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나요? 사관과 신사. 사관? 사관과 신사. 사관학교, 사관학교. 일찍 사관 괴롭혔던 군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사관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인생과 홍여강이라는 사관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외워놔야 들어보죠.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분들은 지식백과나 어디 인물사전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출세를 못했어요. 출세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난 것 같은데 굉장히 근데 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역사제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건데 네. 그런 사관들 민인생이나 홍해강 그런 같은 사관들이 투쟁을 해갖고 결국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 지나고 성종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3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종이 사냥을 하고 나가서 말을 타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 왕이 사냥을 나간다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임금이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러는 건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일을 사관이 정말 몰라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하지 말라는 것까지. 네, 그것까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임금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건 그게 그렇지. 적혀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무서운 분들이네. 오프 더 레코드죠,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오프 더 레코드를 한 것까지도 적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거는 기자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과거에 태어나셨으면 사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한 번만 끌려나가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네. 동걸도거든요. 그 동걸도에 그려진 창덕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인정전이라 그래서 이제 정사를 임금이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그 동쪽에 대청이 있고 문서고 사이가 있는데 거기에 승정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게 이렇게 있는 거고 승정원은 궁궐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왕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그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기록해야 됐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승정원 일기는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7급 공무원 주서 2명이 작성을 한 거여서 주서의 생명이 뭐 한 달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어서 열흘만 지나면 아주 진전을 넌드리를 낼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또 7급부터 9급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본교, 대교, 뭐 법내 이런 식으로 해서 둘, 4명에서 8명이 한림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뭐 전임 사관이었죠. 그 8명하고 아까 얘기했던 승정원의 주서들하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사관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좁은 의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적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거기다 생각해보면 네. 대화 내용은 이제 우리 언어, 한국어였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록하는 과정은 아까 계속 나와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네. 한자어로 적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통역가여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네.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대단한 거.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한문을 주로 썼으니까 뭐 그런 점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 자료는 현종 13년부터 숙종 2년까지 주서를 역임했던 이단명이라는 사람이 쓴 승정원 일기 초서인데, 사실 이 초책이라 해서 우리로 따지면 기자수첩 같은데 막 빠르게 적고 기록 같이. 네, 그렇게 적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적은 것도 지금 나중에 며칠 지나면 아사무사에 갖고 지금도 말이게 못 적고 미처 다 받아 적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또 사관이 또 있잖아요. 그 주소도 와서 이제 승정원 주소도 쓰지만 저쪽에서는 또 사관, 전임 사관이 또 와서 쓰기 때문에 같이 또 맞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모하고 다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상소문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뺏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름이나 한 달치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관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요? 그 흔히 사관의 기준으로 3가지를 꼽는데 네. 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학식이라 그러는데 재는 기본적으로 재능이겠죠. 학은 학문. 그렇죠. 그다음에 식은 뭐냐면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한 먹기? 건데 통찰력. 통찰력이고 사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관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가 추가를 돼가지고 사장이라고 했어요. 사장의 아주 으뜸이 뭐냐면 덕을 갖춰야 된다. 사관이라는 게 아무리 능력이 좋고 뭐 통찰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처가나 친가나 외가에 또 흠결이 없어야 돼. 또 그러면서 뽑는데 굉장히 청요직이어갖고 요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다시 승진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기자님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되게 자랑스러운데 왜 그렇게 기록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아시아 중에서 독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박은식 선생이 한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는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소름 끼쳐. 왕조는 계속 망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이게 나라는 망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국혼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역사를. 그러니까 국혼만 잃지 않으면, 역사를 잃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시 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우네요. 네. 저는 막 진짜 막 듣는데 한 몇 포인트가 있었어요.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었나요, 근데? 사실 그 역사가 재미없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만화책으로 볼 때만 좀 재밌게 보고 뭐 드라마, 영화로 볼 때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기자나 어떤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사료들을 갖다가 어떻게 독자들이나 이 시민들한테 쉽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알려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쉽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할 때 가장 기다리는 순서가 왔어요.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니, 즐거웠지만 마칠 때는 기쁘잖아. 기쁘죠. 네, 뭔가 마칠 때는 항상 기뻐요. 마칠 때도 또 즐겁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 기약하면서. 네, 지키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그 위대한 가치가 더욱더 알려질 그날까지 문화유산 알려줌!